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하시는데 많이 힘드셨죠? 네, 시장 자체가 이제 오후장 들어서 북한 리스크까지 겹치며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오후에 갑작스런 시장 급락이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 방송을 청취하시는 많은 회원님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조금 피해를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투매라는 게 이제 매도의 매도를 불러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수가 21선을 이탈을 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며 투매가 하방에서 터져가지고 오늘 급락을 좀 했는데, 일단 시장에서 첫 번째 투매가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일단 그동안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던 21선이 본격적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흔히 증시에서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21선은 생명선이다. 말 그대로 그 생명선이 이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그 21선이 다시 돌아오는 국면이 올 때까지는 지수 대비 강한 종목 외에는 상당히 좀 증시가 좀 피곤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시장에서 우려가 됐던 추가적인 확진세라든지 실물 경제는 좋아지지 않았는데 지수만 올라와서 이 펀더멘탈상의 문제,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됐지만, 시장에 풀려있는 엄청난 유동성에 빗대어 증시는 굉장히 높은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지난주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하면서 직전 고점의 매물들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차익 매물로 나왔다라는 점에서 지수가 약간의 크랙이 좀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에서 일단은 매물이 많이 출현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락의 강도가 강했고요.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신용 융자 또한 많이 쌓여 있다라는 점도 이번에 하락에 불씨를 좀 지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시장 보시면 글로벌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증시만 굉장한 하락을 좀 보여주었어요. 우리나라 증시만 보시면 이제 코스닥이 7%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선반영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7%의 하락은 지수 선반영이 분명히 됐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북한 리스크에 대한 선반영, 미국 나스닥 선물에 빠졌던 부분에 대한 선반영, 모든 게 선반영이 된 지수의 하락이라고 일단은 저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외 국가들의 이 하락률을 보면 사실상 국내 코스닥처럼 빠진 나라는 드뭅니다. 니케이가 3% 정도 빠진 부분이 있는데, 항생이나 중국 지수, 즉 지금 북형에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말에 조금 우려를 하지만, 사실상 오늘의 하락은 뭐니뭐니 해도 북한 리스크, 북한발 리스크가 마지막에 시장에 투매를 불러왔고, 북한발 리스크에 불을 지핀 거는 문정인 특보에 속보가 나오면서 군사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비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서 시장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의 투매는 사실 단기 반등을 불러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항상 북한발 리스크는 시장에서 좋은 매수의 기회로 여겨졌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거로 보여지는데, 지수의 위치상 반등 나왔을 때는 현금 비중을 차곡차곡 늘려놓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수 하락시는 이제 하락장에 들어가면 상승장일 때는 주도주도 오르고 비주도주도 오릅니다. 그리고 시장에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덜 오른 종목도 같이 올라가는 이 상승 효과가 있지만은, 시장이 하락할 때는 주도주는 늦게 하락하고 반등이 큰 반면 비주도주는 하락만 합니다.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시장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시장이 반등할 때 주도주 위주에서 단기 낙폭과대 형식의 매매를 이어가는 게 지금은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바로 뭐 시장을 볼게요. 어제 미 증시, 즉 라이브에서 언급드렸죠.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부분이 장 막판을 기점으로 밀려버렸습니다. 이제 플로이드 사건 이외에 또 다른 흑인의 죽음도 한몫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 뭐 트럼프의 신병 이산설 이슈도 또 나오고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나스닥에 작용을 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오늘 보면 중국발 집단 감염 리스크, 글로벌 팬데믹이 엔더믹으로 부상을 하는 부분과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여기에 그간 많이 올랐던 지수 부담감까지 더해지며 시장의 낙폭을 키웠고요. 기술적 분석상 조정 국면 들어가는 초입 국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요일날 언급드렸죠. 엘리어트 파동론에 대한 이야기를 목요일날 드렸고, 그 엘리어트 파동에 A파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A파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보면 SK 바이오팜 상장을 앞두고 SK 그룹주 장 초반부터 강했고요. 또 질본에서 랄룩시펜이라는 골다공증 치료제가 억제 효과가 있다면서 관련주가 좀 급등하는 모습, 즉 개별주의 흐름이 좀 이어졌고요. 장 초반 지수가 반등을 하지만은 여전히 하락 종목수가 많았다는 점에서 지수의 불안 요인이 여전히 이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그리고 주말 사이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알서포트에 방문하면서 이러한 모멘텀이 오늘 쪽으로 몰려갔는데, 알서포트를 제외한 또 다른 종목은 또 가지 않았어요. 즉 섹터마다 몇몇 대장주 외에는 못 갑니다. 이게 뭐냐, 지수를 잡아놓고 개인들이 시장에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물타기를 해라, 좀 꼬드기는 시장의 느낌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선주의 급등, 그 다음에 섹터마다 몇 개 종목으로의 상승으로 기대감 유입, 그 다음에 시장 하락 등등의 뭐 일관된 모습에서 하락을 조금 야기하는 부분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신풍제약의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붙기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서 급등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징적으로 이 종목이 가면서 다른 종목들이 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하나의 부실을 짚어줬다 정도로만 보여지고요. 지난번 웰크론의 마스크 수출 이후에 마이크로텍 관계회사의 이제 미국 3억장 마스크 계약 소식으로 좀 장 중간에 상한가를 가는 좀 모습을 보였었는데, 투매 이런 종목들도 전부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제 뭐 개인적으로 매매를 했던 종목들이 뭐 이제 카페 라이브 방송에 이제 언급을 했던 종목들이에요. 컴앱신은 5만원 이하 구간, 이것도 투매 떨어졌죠. 그 다음에 SJ 그룹, 얘도 투매 나왔습니다. 이게 두 개다가 무상증자 섹터. 이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 안에서도 엄청난 급락을 맞았으니, 오늘 웬만한 뭐 상따했던 사람들, 뭐 고점에서 눌림목 매매를 했던 사람들 굉장한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손절도 중요하고, 뭐 적재적소에서 이제 들어가야 될 때와 나와야 될 때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될 구간과 하지 말아야 될 구간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또한 뭐 제가 더 할 줄 알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최대한 리스크 관리는 해 나가면서 현금을 확보를 해야 오늘의 손실이 내일의 이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항상 상기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KG 모빌리언스, 이제 어제 강조를 좀 많이 했던 KG 모빌리언스와 SK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강세 유지할 걸로 보여집니다. KG 모빌리언스 매매를 했고 SK도 매매를 오늘 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주도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내일은 일정이 하나 있네요. 수소 성일모 장관, 네, 군 MOU 뭐 방문일 건가? 방문 뭐 이 일정이 있으니까 수소 섹터 한 번 더 봐봐야 되겠죠. 자, 지수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해외 증시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어제 안 좋은 모습에서 나왔는데, 일단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67% 정도
지금 하락이에요. 장중에는 사실 뭐 2%대 넘는 하락을 보이다가 지금 좀 소폭 움직이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는 비록 많이 눌렸지만 종가 베팅을 오랜만에 좀 안 하고 장중에 수급 매매로 들어갔던 종목만 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만큼 이제 불안 요인이 약간 남아있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일단 나스닥 선물이 기본적으로 1%대, 예를 들어서 1.7% 하락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여기가 전일 마이너스 0.8% 시작을 해서 1%의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히 1.8%가 빠지면 저가 붕괴, 1%가 빠지면 21선을 떨어지는 개파락입니다. 이평선을 갭으로 떨어질 때가 하락의 깊이가 길어지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5일선을 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하락의 깊이가 깊어지고 여기서 갭으로 떨어져서 반등하면서 21선을 맞고 떨어질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서 내 시가의 종목들을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미국 증시도 처음으로 20일 이평선을 이탈할 우려가 생기고 이탈한다면 아랫꼬리를 달아줄 걸로 일단은 생각을 해요. 이탈을 하더라도 아랫꼬리를 이렇게 달아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고 국내 증시는 선반영이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바로 수급이 조금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겠죠.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 운 좋아서 나스닥이 살아나면 또 흐름 이어질 수 있으니까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네요. 워낙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이 북한발 리스크에 강하게 흔들렸어요. 이제 추후 북한이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쏴버린다면 차라리 쏴버리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쏴면 바로 증시가 순간 급락은 하겠지만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쏴버리면 오히려 더 편하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국내 증시를 조금 봐볼게요. 국내 증시를 이거를 좀 옮길 수가 있으면 아래를 놓고 이렇게 조금 찍어보면 일단 밑에 보면은 프로그램 매도죠. 프로그램 매도 쪽인데 일단 프로그램이 오전 하루 종일 빠져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프로그램이 빠져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당연히 코스피는 엄두도 안 냈고요. 계속 밀렸고요. 그 다음에 수급 1조 이상 매도가 나왔는데 선물에서는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장 막판에 이제 지수의 약간의 반등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 장 막판에 외국인이 던졌던 선물 다시 주워 담으면서 시장에 파생적으로는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단기 반등은 있을 거다. 투매에 동참하지 말자라는 부분을 본 거는 이런 부분에서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물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일단 낙폭이 컸던 이 섹터 안에서의 반등은 있을 거로 일단 보여집니다. 오늘 특히 뭐 코스피 대형주들이 뭐 삼성전자 장난 아니게 떨어졌죠. 삼성전자가 5% 떨어질 정도면 어마무시하게 지금 시장에서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간 상승이 컸던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2차전지 섹터도 큰 폭의 좀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락이 적지 않은 폭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대형주 보면 기아, 현대 등등 기본적인 종목 다 밀렸고 셀트리온 그간 강했던 종목 또한 굉장히 큰 폭으로 밀렸죠. 일단은 첫 번째 갭 구간에서의 반등 내일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할 것 없이 우량주들도 다 밀려버렸습니다. 종목군들이. 그래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장세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종목군들 좀 볼게요. 시장이 하락하면 어떤 종목으로 봐야 될까? 일단은 오늘 시장 주도주였던 SK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좀 반등을 하고 있네요. 사실은 그대로 좀 빠져서 내일 밀려서 출발해 주기를 좀 바라는데 좀 밀려서 출발해 주면 내일 시가 무렵에 잡아보셔도 될 것 같고 KG 모빌리언스 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밀려주면
하단에서 또 잡아가지고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아요. FST와 비슷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는 네, 5만원 이하권은 매수 구간으로 봐야죠. 단기에 이렇게 올렸다가 또 이렇게 빼는 거는 어마무시하게 빠지는 거라고 봅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래에서는 매수의 영역을 봐야 되고, 아모레지가 좀 암울하네요. 일단은 6월 18일 날 쇼핑데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졌고,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순환매에 동참을 하고자 했을 때 지수가 상단에 맞아서 조금 매매가 꼬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수가 안정이 돼야 되고, 첫째, 그 다음에 순환매에 타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네요. 일단 여기까지 깨지는 않을 걸로 보는데, 네, 추가 매수 없이 리스크 관리는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도주가, 자, SPURCell 오늘 많이 빠졌죠. 상한가에 가고 오늘 좀 밀렸습니다. 내일 사실은 이것도 내일 개파락하면은 바로 좀 보고 싶었던 종목이었어요. 개파락에 들어가면 조금 매매를 진행을 해보고 싶은 종목이었는데, 지금 좀 많이 밀렸네요. 내일 수소 일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또한 개파락을 해준다면, 네, 개파락을 해준다면 내일 5일선 내지는, 네, 5일선 맞춰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파락을 해주면 5일선에 맞춰서. 수매가 잘 떨어졌는데 이것도 5일선에 맞춰서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네이버. 네이버도 지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깨지면 안 돼요. 네이버는 안 깨진 선에서 반등을 노려야 될 것 같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밀렸을 때 매수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SV 인베스트먼트 좀 밀리는데 세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하단에서는 여전히 매수 관점 보고요. 그 다음 시젠, 오늘은 이걸 수급 매매로 저희는 진행을 했습니다. 수급 매매로 진행을 하고 이 구간에서, 네, 매수를 해서 이 구간에서 차익을 하고, 이 구간에서 재매수를 조금 매도한 만큼 다시 샀다가 여기서 일단은 이것만 매수한 것만 팔고 일단은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오늘 프로랩 매수 1위 종목이고요. 기관 수급이라든지 외인 수급이 양호한 상태에서 현재 불안 정세와는 맞는 종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박스권 매매 정도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올라오면 매도를 할 예정이에요. 어제 이제 저희가 하루 종일 매매를 해서 종목을 모았던 건 두산솔루스를 모아서, 어제는 두산솔루스를 이렇게 잡아서, 그리고 이렇게 잡아서 시초가에 다 팔아버렸어요. 네. 그리고 오늘의 종가는 시젠이기 때문에 시제는 따라붙는 것보다도 이런 종목을 왜 매매했는지 그런 부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오늘 갈 수 있는 자리에서 시장 영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장 대비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영향으로 밀렸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 밖에 오늘 조금 부상증자 이슈가 있었던 파맵신이라든지, 뭐 내일장, 오늘 사실 상한가를 들어갔어야 될 종목들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어야 될 종목분들이 상한가를 못 갔어요. 여기에서 많은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거를 살리려고 할 겁니다. 내일 시장이 안 좋아서 급락하면 이렇게 해서 돌리는 역사가 나올 거기 때문에 파매신도 봐야 되고, RF텍, 네, 세계 최초 재료가 나왔습니다. RF텍은 저희 회원님들 매매하시는 분들이 더러 좀 있어요. 오늘 같이 이제 매매를 좀 했던 종목인데, 제가 매도를 하니까 상한가를 갔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종목입니다. 아쉽죠. 네, 이런 구간에서 좀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세계 최초의 재료가 장중에 떴어요. 네, 최근에 이슈가 됐던 보툴리움 톡신에 대한 부분에서 RF텍이 관계자회사 RF바이오에서 세계 최초로 벌꿀에서 보툴리움 균주 분리 동정하는 데 성공해 국가관리 번호를 부여받았다. 네, 팩트잖아요. 팩트가 나왔기 때문에 강한 상한가입니다. 그럼 내일 이 종목도 시장이 안 좋다면 상한가 이후에 종목을 따라잡는 종목을 매매를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면 지난번에 SPO슬처럼 강하게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한가 이후에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저 갭을 많이 안 뜬다면 또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종목, 대안 종목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텍 상한가 가버렸네. 일단 얘는 참 대단했어요. 이 종목도 떨어지는 거 보고 뭐 공시 띄우고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에 물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구간이 이 갭 구간, 이 VI 갭 구간에서 매매를 많이 해요. 보통 이 VI 갭에서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갭에서 물렸을 거고 그 다음에 매매하는 구간이 여기서 매매를 할 거예요. 여기서 매매를 한 사람이 이제 버텼다가 추가 매수를 여기서 하고 빠져나왔고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다 물렸겠죠. 그 사람들이 내일 3,300원에 던지고 나서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던지고 나서의 흐름이 어떻게 갈 건지 이거는 관심 종목으로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J그룹도 부상증자를 두 주나 주는데 SJ그룹 네, 또 3% 정도 올랐네요. 이거는 이제 이 구간을 정해 드렸죠. 이 아래에 이 이하 구간으로 네, 투매가 나오면 매수 해서 뭐 1분 만에 무슨 1분 만에 투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뭐 피할 수가 없었겠죠. 뭐 이런 구간에서 아마 들어가서 반 매도하고 반 들고 했는데 저는 한 2번 매매를 했어요. 여기 구간 근처에서 하고 투매 전에 이제 여기 윗꼬리에서 팔고 나왔었는데 무상증자 두주 이슈가 있었는데 시장 영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또한 무상증자 테마 속에서 오늘 못 간 거 내일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 가져보시면 도움 될 것 같네요. 시장 많이 어렵고 네, 힘듭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뭐 투매라든지 너무 무리해서 비중 실지 마시고 이번에 지수가 반등하면 잘 대응을 하셔서 주도주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며칠간은 이제 뭐 단기 종목에 대응을 하는 시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를 기준으로 잡으면 1, 2, 뭐 여기까지가 뭐 3파를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걸 3파라고 보죠. 4, 5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왜냐면 이 길이가 중요하니까 상승의 길이가 이거는 확실히 1, 2, 뭐 여기까지가 3, 이게 4, 5 근데 이렇게 하면은 5파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3파 이게 5파하고 본격적으로 A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왔어요. 거의. 그럼 여기서 돌파를 못한다면 네, 이게 돌파가 안된다면 하락 A, B, C 10파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이 이게 아마 A파로 가야 돼요. A, 1, 2, 3파가 원래 1파보다 기니까 3, 4, 5는 가장 짧고 A. 근데 여기를 깼으니까 확실히 하락 A파. 그럼 여기를 넘지 못하면 뭔가요? 하락 B파.
C파가 나오는 거죠. 이 C파가 여기를 깨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안 깨면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이런 파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여러 번의 과정에 거쳐서 이제 산을 3개를 만드는 거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가 네, 진짜 파동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그렇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렵고 힘드시면 네, 카페에 네, DCT 라이브 회원 가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오셔서 뭐 문의 주시고요. 부단 종목을 매매함에 있어서도 많은 종목가 있겠지만 네, 시장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라이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